Hello everyone, welcome to 504 Absolutely Essential Words, Lesson 23.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부터 할게요.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동물에 대한 단어죠. reptile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reptile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물이죠. 파충류 동물들을 얘기합니다. 영어에서 어떻게 설명했나 한번 볼게요. A cold-blooded animal that creeps or crawls. 네, cold-blooded animal.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냉혈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동물, 생물학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 좀 잔인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 냉혈한 같은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도. 그것도 여기 쓰이는 표현대로 cold-blooded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He is cold-blooded 하면 걔는 정말 완전 냉혈한이야 이런 말이고요. 뭐 아니면은 뭐 명사같이 써서 He's a cold-blooded ma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요. 어쨌든 that means 냉혈 동물이고 사람이나 이런 경우 이제 비유적으로 그만큼 피가 차가운 사람, 잔혹하고 좀 냉혈한 사람들을 의미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냉혈 동물인데 that creeps or crawls 이렇게 설명하죠. 둘 다 이제 creep, crawl 다 이렇게 기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 파충류들이 기어가는 모습이 좀 그렇지 않아요? 뭐 도마뱀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면 snakes, 뱀, lizards. 이게 이제 도마뱀, turtles, 거북이, alligators and crocodiles. alligators and crocodiles. 얘네들은 둘 다 우리말로는 악어로밖에 번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악어라는 동물은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악어를 굳이 나눠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악어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악어가 종류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alligator가 있고 crocodile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주에 있는 악어는 이제 크로코다일. 그래서 뭐 영화 중에 옛날에 이제 뭐 크로코다일 던데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알리게이터가 조금 더 약간 좀 사납고 약간 좀 그런 쪽 악어라고는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진짜 악어에 대해서 잘 알지 않는 한 사실 우리 눈에 보면 다 악어긴 악어죠. 어쨌든 관심사에 따라서 언어가 발달하는 것도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악어 얘기가 나왔지만 날씨로 넘어가면 우리는 눈에 대해서 뭐 한방눈, 뭐 그다음에 뭐 쌀이눈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뭐 적도 지역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는 아예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겠죠. 있어도 뭐 그냥 눈이고 그 눈이 어떤 눈이다 뭐 이런 말이 없을 거예요. 사실 엊그제 해외 토픽에서 보니까 그 적도 지방에 있는 아프리카의 캐머룬이라는 나라에서 한방눈이 와가지고 눈이 막 쌓여서 사람들이 막 신기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봤어요. 기후 이변으로,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생겨난 현상이다 하는데 아마 이제 그 사람들에게 눈이라는 건 그냥 눈일 거예요. 눈을 나누어서 얘기한 단어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알래스카에 있는 이누이트, 우리 예전에 이제 에스키모라고 했던 이 사람들한테는요, 눈을 나타내는 단어가 16가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기껏해야지 뭐 한방눈, 쌀이눈 뭐 이 정도 한 두세 개 정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눈을 딱 보면 16가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Snow is the big issue. 아주 큰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생존과 연결돼 있는. 그러다 보니까 눈의 작은 양상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다 가리키는 말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단어라는 게 그래요. 언어라는 게 뭐 언어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 해석으로 안 나오는, 구분이 안 나오는 그런 언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우리말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데 영어로 이거 뭐라고 해요 했더니 이거나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해서 왜 그렇지? 하고선 또는 이제 왜 이렇게 언어가 단순해? 하고 다소 실망하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만나기도 하고요. 어쨌든 언어가 어떤 단순히 단어 대 단어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화와 생활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잠깐 악어가 나온 김에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동물들을 다 우리는 reptile, 파충류라고 얘기하고요. 사실 이제 교재에 보시면 여기 우리가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IPA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통 이제 사전에서 많이 보고 제가 가끔 발음 표기할 때도 쓰는 그런 기호, 국제 발음 이제 표기 기호죠. 이걸 쓰기도 하고 이제 504 책 같이 이제 미국 책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 기본 스펠링을 바탕으로 해서 단어 발음하는 방식을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504 교재에 있는 발음 표기는 제가 따로 이렇게 안 옮겨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미국 측에는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그 발음 기호를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reptile 단어의 발음이
아마 이렇게 표기될 겁니다. 예, 거기 써 있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읽으면 이제 raptal 뭐 이렇게 발음이 될 거예요. 요 발음도 틀리진 않아요. raptal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reptile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뭐 발음도 언제나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사전에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발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가 다 표준 발음으로 발음하지 않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영어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또 그 다른 유형의 영어들이 발달해 있어요. 영국 영어, 호주 영어, 캐나다 영어, 미국 영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발음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표준 아니라는 게 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약간 또 이런 부분에서도 유연함, 여유를 좀 가져주시는 거를 좀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reptile이라고 제가 읽고 또 reptile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reptile이라고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또 들을 땐 다 알아들어야 돼요. 말할 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지금 발음 표기 보셨던 분들은 발음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봐 그거 얘기 드렸습니다. 실제 이 스토리 같은 거 듣고 싶으시면 요즘은 이제 인터넷 사전들 자체가 뭐 외서 사전이든 뭐 우리가 잘 이용하는 뭐 네이버 사전이든 발음을 들려주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계로 입력하기 때문에 이제 기계가 이제 AI 어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발음하기 때문에 그것도 틀린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해요. 근데 사람 음성으로 들려주는 사전 같은 경우는 더 좋죠. 어쨌든. 그런 거 찾아서 발음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소리 듣고 싶고 영국 발음 듣고 싶으신 분들한테 제가 추천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지요. 자, 그래서 발음 찾는 방법도 얘기해 드릴게요. howjsay.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람 음성으로 발음을 들려줘요. 영국 발음 기준으로 하는데 영국 발음과 미국 발음이 사뭇 다른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미국 발음으로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라는 말까지 해서 두 가지 발음을 다 들려주기는 해요. 들려주는 사람 자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호주 베이스가 좀 있는 그 영국 역계 영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발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저도 실제 발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양상 궁금할 때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예전에는 아주 소박하게 짝이 없는 사이트로 이 사람이 그냥 사람들이 신청하는 특이한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읽어주는 음성 파일을 올리다가 정말 인터넷 발달하고 이러면서 잘 나가게 됐어요. 이 사이트가. 지금은 아주 멋있고 근사한 사이트가 됐습니다. 정말 인터넷 초창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잘 시작해서 멋지게 성공한 그런 또 석세스 케이스의 하나로 제가 또 꼽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발음 공부하기 위해서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음성으로 사실 발음을 글자로 공부한다는 건 참 그래요. 예전에나 이제 그러기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발음기호나 이런 걸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발음기호보다는 그 기호를 따로 외우는 것도 힘들다. 차라리 소리를 듣는 게 낫다. 정말 요즘 세대들에게 특히 좀 MZ 세대 많이 얘기하는데 MZ 세대들 기준으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은 여러분 구글 창에 쓰시면 돼요. pronounce, 발음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pronounce하고 여러분이 궁금한 그 단어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실제로 그 발음을 검색한 유튜브 영상들이 검색이 됩니다. 또 뭐든 물론 그 특이한 단어 같은 경우는 뭐 발음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게 검색될 수도 있고요. 이게 잘 검색이 안 되는 경우는 얘를 다운표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를 묶어서 더 정확하게 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즘은 유튜브에도 그 AI 사전 같은 식으로 거의 사전에 나오는 웬만한 단어들을 발음한 거를 되게 짧은 영상이죠. 뭐 한 20초도 안 되는 막 그런 영상으로 발음을 해줘요. 좀 잡아 느리느라고 뭐 자기 사이트 소개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냥 중간 바로 스킵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바로 그냥 그 발음해 줍니다. 철자와 함께 발음을 들려주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엄청나게 올라와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거의 기계식으로. 뭐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거의 모든 단어들이 다 이제 유튜브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특히 유튜브 요 검색은 제가 어느 때 권장을 해드리냐면요. 일반적인 사전에 있는 단어보다는 그런 단어들은 사실 저는 사전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howjsay.com 이쪽을 더 선호하고요. 사람 이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 희한한 이름 가진 사람들 요즘 많이 있죠. 그렇거나 아주 특이한 지명. 저 정말 이게 뭐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 그런 고유명사들 같은 경우에 검색하면 나와요. 유명한 특히 헐리우드 스타 이름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또 가디언 수업이라든가 다른 수업들 할 때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사전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들은요. 저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미리 한번 소리를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여러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 또 저랑 공부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가 중에 하나가 저는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것들을 익혀나가는 것도 저랑 공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제가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것들 알려드릴 테니까 저의 무기거든요, 이런 게. 근데 이제는 그런 무기들을 여러분들 쉐어하잖아요. 근데 쉐어 좀 뭐야? 안 쓰면 아무 소용없지. 자, 이제 지금 이 수업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제 이 얘기 듣고 제가 나눠드리는 이 무기를 정말 잘 사용하셔서 제대로 영어 공부라고 하는 자, 무기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문맥에 맞춰서 전투에 성공적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다시 back to reptile. 파충류로 돌아와서 단어는 어렵지 않죠? 그대로 예문으로 갈게요. A. The lizard is a reptile with a very slender body. lizard는 우리 얘기한 대로 동화뱀은 a reptile, 파충류입니다. 근데 뭐가 달려 있어요? With a very slender body. 굉장히 늘씬한 몸체를 가진. 그렇죠. 대체로 파충류들 보면 길고 늘씬하고 좀 약간 유선형으로 매끈하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slender body 이렇게 표현했네요. B. Reptiles are kept in the museum's large hall. 그 파충류들이 자 지금 이제 킵은 이제 보관하거나 두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museum's large hall이 있으니까 어디 전시돼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놓여져 있다. 전시회의 그 large hall, 큰 홀에 보관돼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뮤지엄은 아트 뮤지엄은 아니고 아마 사이언스 뮤지엄 이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 동물 종류별로 이렇게 또 해놓잖아요. 동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파충류관 아마 이제 그런 곳이 있겠죠. 거기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Say, a crocodile is a reptile that is more nimble in the water than out of it. crocodile, 악어 나왔죠? 악어는 파충류예요. 그런데 어떤 파충류냐? That is more nimble. nimble 우리 배웠던 단어입니다. 손이나 발재간이 아주 좋은 거, 잽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죠. 아주 발재간이 좋은 거, 동물이 그런 거라면 이제 정말 다다다다 잘 달려가고 뭐 이런 거겠죠. 또 어디서? In the water. 물 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뭐 언제보다 that out of it. 여기서 it이 바로 water죠. 그러니까 물 밖에보다는 물 속에서 더 nimble,하다, 더 잘 움직이는 거죠. 발을 써서 이동하고 이러는 걸 훨씬 더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악어. 육지에서는 되게 느릿느릿이러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악어한테 물리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넘버 2로 넘어갈게요. 많이 봤던 단어죠.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닐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rarely라고 한 단어고요. 사실 그라머 공부하시는 분들 초창기에 그 단순 현재 시제라고 하죠. present simple tense. 그래서 how often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골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 드물게라는 의미입니다. seldom. 동의어로 같이 만나는 단어죠. 자주가, 잦지 않은, 자주 그렇지 않은이라는 의미로, not often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예문 갑니다. A. You rarely hear adults raving about the movie they just saw. You rarely hear adults니까 성인의 말을 거의 드물게 듣는다. 직역이니까 이제 성인이 뒤에 ing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성인의 말을 듣는 건 되게 드물다 이런 말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rave about 역시 또 배웠던 표현이죠. 뭐에 대해서 극찬하고 막 입에 침이 튀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거나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 격찬하다, 극찬하다 이런 말 괜찮을 것 같아요. 너 지금 명사 ing잖아요. 그러니까 raving 하는 adults의 말을 듣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말로 보시면 돼요. 이제 뭐에 대해서? A movie they just saw. 즉 방금 본 영화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성인이 방금 본 영화에 대해서 극찬하는 걸 듣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명사 ing에도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보시면 이게 있는 거죠. hear. 자, hear, see, sense 이렇게 어떤 감각, 그 감각에 관련된 감각을 느끼는 에 관련된 동사 다음에 대상이 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ing나 동사 원형이 오면은 뭐예요? 그 대상이 동사 하는 것을 듣거나 보거나 느끼고 감각적으로 느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인이 raving about a movie they just saw 하는 걸 거의 드물게 듣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 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애들은 막 뭐가 신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성인들은 이제 잘 얘기 안 하고 이제 뭐 속을 잘 안 드러내고 뭐 그렇다더라라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B로 넘어갑니다. People are rarely frank with each other. 사람들은 아주 드물게 서로에게 frank하다. frank도 어떤 이제 솔직한 이런 의미를 우리가 공부했던 거죠. 따라서 사람들은 좀 서로에게 대해서 좀처럼 솔직해지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C. I rarely attend the annual meetings of our family circle.
저는 아주 드물게 우리의 annual meeting이니까 연례 회의,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회의인 거죠. 근데 뒤에 보니까 family가 나오니까 회의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팅이, 그러니까 이제 소개팅하는 그런 한국식의 미팅이 아니라 영어에서의 미팅은 이제 회의라고 했잖아요. 그때 비즈니스에서 주로 이제 회의로 많이 했으니까 회의인 거고, 조금 더 넓게 보자면 meet은 정말 제대로 약속하고 각 잡아서 만나는 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nice to meet you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보는 사람한테 반갑다고 할 때는 nice to meet you 쓰지 않죠? nice to see you 이러잖아요. say는 meet 다음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딱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이 미팅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 보는 그런 게 아니라 넓은 가족, 그러니까 정말 친척까지 확대를 하면 우리가 명절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정말 작정하고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민족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추석 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이는 거 이런 게 이제 이런 건 이제 미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정말 제대로 시간과 약속과 뭔가 이렇게 잡고 만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다 가다 편하게 만나고 이러는 거는 미팅 쓰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니네 집이 우리 아파트 앞동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 시장 갈 때 가끔 만난다. 이건 미팅 아니에요. 이건 미팅 아니에요. 하지만 뭐 약속을 하고 만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미팅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그런 이제 가족 모임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family circle이니까 circle 이제 원이긴 하죠. 이제 원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가족도 직계 가족, 한 집에 사는 그런 가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독립해서 나간 약간 좀 확장된 가족 개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범위를 이제 circle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가족 내에서 하는 annual meeting. 나는 거의 드물게 출석한다. 그러니까 가족들 모임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크리스마스 많이 해요. 아니면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뭐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연례적으로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이제 만나는데 거기에 내가 거의 출석을 안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가족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고 해필이면 그때마다 뭐 바빴을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때는 거의 엄청 다 쉬죠. 이때 일한다는 건 되게 미스러운 일이에요. 자, 어쨌든 가족들의 보통 이제 그 패밀리 서클의 미팅 같은 거 보통 많이 이제 참석하는데 여기 그래서는 나는 그러지 않는다. 좀처럼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또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word for today. 오늘의 세 번째 단어는 forbird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forbird는 이제 금지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뭔가를 금지하다라는 의미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forbird라고 하는 단어 말고도 누구를 이제 금지하는 건 막는 거니까 우리가 또 쉽게 일상적으로 쓰는 단어 중에는 뭐 stop도 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내가 더 진입하는 거를 뭐 경찰이 막았다 할 때도 police stop me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막는 거니까 미연에 방지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이 prevent 이런 단어도 쓸 수 있고요. 우리 이전에 나왔던 단어 중에는요, prohibit이라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은 경우도 금지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권위라든가 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금지하는 forbid도 약간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의해서 이제 금지당하는 것, 하지 못하게 막혀지는 것 이런 걸 이제 forbid를 쓰는데 차이가 있다면 약간 forbid는 약간 문예적인 표현에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 forbid에서 온 PP 폼이 forbidden입니다. EN을 붙여서 forbidden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떨 때 쓰이냐? 문학 작품에서 보면 선악과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이 선악과를 forbidden appl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금단의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금단 이런 단어는 되게 왜 문학적으로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것도 뭔가 금지된 거긴 한데 그런 느낌의 이 forbid가 많이 쓰여요. 영화 제목에서도 맨날 성룡 나오던 건가 하는 거예요. Forbidden Kingdom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저 숲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의 어떤 왕국이 있더라. 그래서 일반인은 갈 수가 없는, 접근해서는 안 되는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의미로 이제 Forbidden Kingdom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Forbidden을 좀 많이 만나요. 뭐 그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닌 경우들은 예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A. Spitting on the floor is forbidden in public places. 바닥에 침 뱉는 것 있죠? Spitting on the floor. 이것은 in public places. 공공장소에서는 forbidden. 금지되어 있다.
길바닥에서 침 뱉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룰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금지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금지시키는 것, 금지시키다라는 의미로 forbid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B. The law forbids drunken drivers to handle their autos. 이 법이 이제 drunken drivers, 술 취한 운전자들이 handle their autos. auto는 car를 얘기하는 거죠. 자동차를 handle, 조작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얘기죠. 법적으로 우리 음주운전이 금지돼 있잖아요. 그 음주운전을 금지한다는 말을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온 김에 또 단어를 좀 더 보도록 하죠. drunke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이 drunken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사죠. drink. 그래서 이제 파생된 표현이죠. 이건 동사죠. 마시다라고 하는 의미에. 근데 이게 drink가 어떻게 바뀌느냐? drunk로 바뀌죠. PP로 갔을 때 여러분 이제 drunk인데, 그래서 이제 이 drunken도 있어서 이건 뭐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할게요. 우리 동사의 PP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언제 쓰죠? 문법 생각하면 이제 have PP. 이럴 때 쓰잖아요. 그 have PP의 PP. 그 다음에 또 이제 수동태 할 때 PP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장에서 얘기하는 동사의 PP형 이렇게 얘기하는 have PP나 비동사 PP 이런 거 얘기할 때는 drunk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단어 중에 몇 가지들이 이렇게 PP로 보이는 게 이제 두 개가 있는 단어들이 있을 때 이거 구별을 해요. 이 drunk처럼 그렇게 have PP나 비동사 PP, 동사의 PP의 어떤 일부로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PP형이 따로 있고 우리가 또 PP를 또 언제도 써요. 자, 이 PP가 가지고 있는 개념, 한 걸음 물러난 거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뭐 약간 수동의 의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의미로 하다 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 표현이 수동태 문장이보다는 오히려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명사를 꾸밀 때 많이 쓰다 보니까 따지고 보면 이제 수동의 의미지만 수동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거의 그냥 왜 형용사처럼 굳어버리는 애들이 좀 있죠. 예를 들면 I'm tired 이런 표현들. tired는 원래 tire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잖아요. tire가 피곤하게 만들다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뭔가에서 피곤해진 거를 우리가 I'm tired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수동태 형태인 거죠. be tired니까. 하지만 아무도 이걸 수동태로 의식하지 않아요. 실제로 사전 찾아보시면 tired란 단어는 그냥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즉 어떤 수동적인 개념으로 tired를 쓰는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I'm tired라는 문장은 그냥 우리가 I'm happy, I'm hungry 하듯이 그냥 tired가 hungry, happy 같은 형용사로 인식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아예 형용사처럼 쓰이게 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걸 구분해주는 단어들이 좀 있는데 이 drunk가 그렇습니다. 이 drunken 같은 경우는 PP형으로 쓰지는 않고요. 얘는 거의 형용사로 쓰이는 애예요. 거의 웬만하면 형용사입니다. 즉 명사 앞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large house, a big apple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형용사. 그래서 술 취한 운전자라고 할 때 drunk drivers라고 하기보다는 drunken drivers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우리도 있죠. 유명한 래퍼 있었죠. Drunken Tiger라고 Drunken Tiger, 타이거를 꾸미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언제나 또 이게 또 엄격하진 않아요.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구분이 이제 거의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drunk driving이에요. drunken이 아니고. 왜냐면 왜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좀 납득이 가지 않아요. drunken tiger, drunken driver는 지금 뭐예요? 드라이버가 취한 거고 타이거가 취한 거잖아요. 근데 drunk driving은요. 운전이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가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인 거잖아요. 운전자가 취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drunken이 아니라 drunk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drunk driving.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이제 upgrade된 어휘를 공부할 때 알아둬야 되는 것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제 동사의 3단 변화하고 아무 때나 그냥 쓰고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단어들은 약간 여기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렇게 나뉘고 뭐 이렇게 쓰이는 게 있고 이런 거 구별해줘야 되고 이런 세세한 정말 디테일한 유세지들도 우리가 익히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이 504 수업의 의미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이제 drunken 얘기 잠깐 드렸고요. 자, 다음 C로 넘어갑니다. I forbid you to enter the dense jungle because of the peril that awaits you there. 나는 네가 그 dense jungle, 빽빽한 정글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 왜? Because of the peril. 그 위험 때문에 어떤 위험이냐? That awaits you there.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위험. 그 정글 속에 들어가면 이제 사람들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너를 기다리고 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위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위험 때문에 내가 거기 들어가는 거를 나는 금지하는 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forbid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분 이제 보니까 지금 이제 벌써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B, C 보니까
자, 금지를 하는데 금지하는 대상이 나오잖아요. forbid 다음에 you, 미번 같은 경우에 forbid 다음에 drunken drivers. 근데 뭐 하는 거를 금지한다라고 할 때 대체 to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여러분이 forbid 누구 to 동사. 자, 이런 형태로 쓰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동사하는 것을 막다, 금지하다, 자, 이런 의미로. 이런 게 예문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 구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 await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 딱 보니까 모양이 뭐예요? wait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같은데, 그런 알고 있는 단어에 이렇게 어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따로 떼지 않고 한 단어처럼. 이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 드리죠? 어려워하지 말라. 이걸 따로따로 일일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래 알고 있는 거가 똑 떨어진 부분에서 해당하는 그 의미에 맞추어서 문맥에 맞춰서 그냥 해석하라고 해요. 이해가 되거든요. 대충 그 웨이트에 대한 거다라고 싶으면 대충 이 문장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가 왜 붙느냐? 어가 붙는 순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더 포멀하거나 뭐 문어체 뭐 이런 데서 쓰일 수 있겠고 기능에서 차이가 나게 돼요. 어떤 기능이 차이가 나느냐? 그건 패턴이 한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여러분이 파악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벌써 이미 나온 것 중에 하나가 Basic Grammar English 공부할 때 우리가 이미 나왔던 표현이 바로 asleep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때 제가 한번 잠깐 얘기를 해요. sleep이라는 동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자다. 근데 asleep이 되는 순간 이건 뭐냐면 Basic Grammar English의 예문에도 보이지만 the baby is asleep 이렇게 나오거든요. is 다음에 asleep 나왔다는 얘기 동사 아니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잠들어 있는 상태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어가 붙으면 동사가 형용사가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고요. 네, asleep은 그런 케이스예요. 또 하나가 이제 awake도 있죠. wake가 누굴 깨우거나 깨다라는 말이지만 awake가 되는 순간 이것도 잠에 깨어있는 형용사가 되긴 해요. 아, 이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 아니라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게 await 같은 경우는 자, 동사인데 그럼 await는 뭐 형용사인가? 아니고요. 얘는 여전히 동사예요. wait to await 동사입니다. 기능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느냐? 우리가 그냥 wait을 했을 때는 뭐를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 wait 다음에 for를 쓰죠. wait for 누구누구. I'm waiting for somebody.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가 붙는 순간 이 for가 필요가 없는 동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도 어때요? 너를 기다리고 있는 이라고 하는데 await 다음에 그냥 you가 오잖아요. 되게 좀 문예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미를, 기본적인 그 중심이 되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문맥을 통해서 그 문장을 해석하거나 하는 중간에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아요. 아주 꼼꼼하게 외우고 달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소화가 되면서 그런 걸 자꾸 만나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가 붙으면 기능이 살짝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거든요.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드릴게요. 오케이, number 4, logical. 많이 들어보셨죠? 논리적인 logic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오늘 단어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꾸준히 여러 가지 읽어오시고 영어 공부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주 처음 보는, 완전 처음 보는데 생소하다? 이런 단어를 오늘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예문 갑니다. A. It's logical to spend the minimum on needless things. 자, 논리적이다 라는 얘기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Spend the minimum. 최소한의 금액을 쓰는 거죠. 뭐에? On needless things. needless니까 이제 필요 없는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돈을 최소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는다. 자, 이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pend라고 하는 동사, 돈이나 시간을 쓰거나 보낼 때 쓰는 거죠. 뭐를 얼만큼 쓰는지 이게 뒤에 올 거고요. 어디에다 그 돈이나 시간을 쓰는가가 전치사 on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오늘 단어들이 다소 친숙하니까 문장 속에서 예문에 있는 다른 표현들도 우리 꼼꼼히 좀 챙기는 생기는 쪽에다 좀 에너지를 좀 배분을 하자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을 좀 챙기고 있어요. Bay. In order to keep your car running well, it is only logical that you lubricate it regularly. In order to 하고 똑같죠. 뭐 하기 위해서. Keep your car running well. 차가 계속 keep, 유지라는 거예요. running. 잘 굴러가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합리적인가요? That you lubricate it. lubricate. 한번 나왔던 단어예요. 이거 이제 윤활제를 바르거나 부드럽게 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엔진 오일 같은 거 쓰잖아요. 운전하시는 분들, 차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 차에다가 기름칠을 하는 거. 그 윤활제를 계속 공급하는 것, 윤활제를 발라주는 것을 정기적으로 regularly, 계속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윤활제를 발라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차를 계속 잘 굴러가게 하는 요령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C. I used a logical argument to persuade Lester to leave. 자, Lester는 여기는 대문자니까 사람 이름입니다. 낯선 단어 나오시면 일단 대문자 체크 꼭 하세요. 의외로 이런 거지. 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리딩 하시다가 엉뚱하게 고유명사인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그게 무슨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그냥 딱 막혀서 그냥 해보지도 않고 일단 뭐 모르는 거 보시면 이렇게 막히는 분들 계시거든요. 초급들은.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이런 것도 알아보는 연습도 좀 많이 필요하세요. 자, 그러니까 레스터가 떠나도록 설득하는 거죠. persuade.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논리적인 argument, 주장. 뭐 언쟁도 되지만 이제 주장이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아주 논리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사용했다. 자, 이제 직역이고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하자면 논리적인 주장을 해서 레스터를 떠나도록 설득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자, 네 번째 단어도 맞췄고요. 다섯 번째 단어로 넘어갑니다. 자, number 5는요, exhibi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xhibit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이 exhibition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전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예. 발음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합니다. 이제 exhibit, 제가 뭐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발음 기호로 표기하자면, 아이고, 자기가 안 잡히는데요. 이렇게 발음이 나와요. exhibit 하는 이 부분이 exhibit 뭐 이 정도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그즈 때문에 이거를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말은 모든 자음과 모든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지 발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읒만 있으면 우리가 발음하지 않아요. 이게 아가 붙어야 자가 되고 이가 붙어야 지가 되듯이 오가 붙어야 조가 되듯이 그 자음은 모음을 만나야지 이제 한 글자가 되는데 영어는 자음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젊은 분들은 좀 안 그러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한국식으로밖에 영어 발음을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소화를 하다 보니까 모든 자음 발음에다 다 을을 붙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우유 같은 경우에 영어에서는 milk, 한 음절, 한 박자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적으면 밀크 이렇게 적잖아요. 두 단어가 돼버려요.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milk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여기다 을을 붙이는 거야. 밀크,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요 소리만 울리지 않는 무성음의 소리만 내야 되는데 자, 모음은 다 이제 유성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밀크 유성음화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더 또렷한 발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영어에서는 오히려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가서 내가 우유 한 잔 주세요. A glass of milk, please.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A glass of milk, please. milk, please 했더니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왜 못 알아듣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옆 사람들 하는 말 들어보니까 뭔지 몰라도 똑같이 우유를 달라고 하는데, 무유는 안 들리고, 미역만 들려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도, 미역! 이랬더니, 미역, please 했더니, 진짜 milk를 갖다 주더라. milk에 그 L 발음하고 크하고 걸리는 그 소리가 오히려 우리말에 미역 할 때, 미역 이렇게 발음 안 하고, 한 음절처럼, 미역 하는 발음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오히려 그쪽이 더 알아듣기 쉬웠더라 뭐 이런 이제 웃기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좀 긴 버전으로 얘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anyway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벨트 같은 경우도 벨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exhibit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이 그즈를 또렷하게 발음하기 위해서 exhibit 이렇게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예전식 정말 밀크 벨트 하시는 분들, 이그지빗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이그지빗 이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그즈 하지 마시고요. 몸 안 붙이는 소리로 자음 연속으로 오시는 게 좋아요. exhibit. 천천히 하더라도 exhibit 이렇지 이그지빗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오늘 이제 발음 얘기가 자꾸 나오는 김에 네, 해주세요. 사실 이 소리를 제가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들 입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가지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 엑스가 있는 발음들을 좀 되게 빨리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제 발음의 이제 버릇의 습관이에요. 이 그즈가 너무 되게 저한테 듣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전 좀 빨리 발음해요. exhibit 이렇게 천천히 안 하고 exhibit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이렇게 발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발음도 엑스 요 소리도 우리가 좀 연습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어쨌든 전시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고요. 예문 봅니다. A $1 million microscope is now on exhibit at our school.
100만 불짜리 현미경이 지금 우리 학교에 전시돼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제 전시하다 또는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전시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on exhibit 이런 표현이 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전시 중인, 전시되어 있는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something is on exhibit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일 때 이렇게 on하고 같이 쓰일 수 있다. 이런 실제 사용되는 양상을 우리가 예문 통해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B. The bride and groom exhibited their many expensive gifts. 자, 그 bride and groom이니까 신랑 신부죠. 신랑 신부가 exhibited니까 보여줬다, 전시했다니까 뭐 전시를 개인이 하는 거니까 그건 전시하다는 말 좀 어울리지 않고 그냥 쫙 늘어놓고 보여주는 거겠죠. 그들의 많은 비싼 선물들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인가? 축의금인가? 근데 이제 그 서구권에서는 돈보다는 이제 선물을 많이 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선물 주는 행사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선물이 막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소나기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shower라는 단어 써서 얘기합니다. The bridal shower 이런 말 써요. bride 여기 나온 그 신부를 I'm sorry. bride에서 온 형용사의 bridal 이렇게 만들어서 bridal shower 하면은 이게 그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결혼 전에 보통 모입니다. 모여서 그 신부에게 선물들을 막 나눠주고 서로 이제 그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는 뭐 그런 이제 시간을 갖거든요. 이런 거 이제 브라이덜 샤워라고 해요. 또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 애기는 정말 선물 많이 주죠. 우리나라에서는. 저 조카 생기고 나서 선물 많이 주고 막 이랬는데 뭐 돌이라든가 백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우리도 막 선물 막 주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 용품 같은 거 사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선물을 주는 또 그런 또 행사를 가져요. 그건 a baby shower 이렇게 얘기해요. 애기 목욕시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그 선물을 주는 행사를 이제 샤워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런 일종의 그런 이제 샤워를 통해서 또는 어쨌든 뭐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많이 받은 것들을 이제 보여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우리는 결혼식 때 그 축의금 봉투를 주잖아요. 이제 서구권에서는 어떤 식으로 더 많이 하냐면, 선물을 이렇게 줘요. 선물을 주는데, 뭐, 랜덤하게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신랑 신부가 자기네들이 받고 싶은 선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 리스트를 이제 보여줬는데 요즘은 그 리스트를 요즘 정말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웹사이트 결혼할 때도 요즘은 뭐 청첩장 같은 것도 아예 미니 사이트를 하나 만들잖아요. 아예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사이트에 그게 쫙 아니면 그 사이트를 만들지 않더라도 쇼핑몰 백화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되게 큰 고객이잖아요. 이런 그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 그 자기네들이 원하는 선물들의 목록들을 쫙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아예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신랑 신부 친구들이 친척이나 어쨌든 선물을 주고자 하면은 거기 방문해서 그 링크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거기 방문해서 또는 이제 예전 같은 건 이제 정말 실제로 만들어진 그 리스트를 보고 고르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선물하고 싶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골라서 사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뭐 사이트가 돼 있다고 했잖아요. 페이지를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쫙 늘어져 있고 거기서 고르면 되고 주문까지 다 돼가지고 배송까지 다 저절로 잘 되는 데다가 뭐 심지어는 또 그 겹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뭐 티포 세트를 샀는데 다른 애도 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사면 싹싹 사라지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딱 체크가 되는 거죠. 요즘은 정말 또 기술 발전으로 또 이러한 또 좋은 점도 있어서 예전에는 막 서로 의논했거든요. 나는 이걸 살 테니까 너는 이걸 사주는 걸로 막 이러는 것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아니면 뭐, 진짜 신랑 신부가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 그, 쇼핑몰 사이트가 이런 것도 제공하고 이러기도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네 쇼핑몰에다 그런 페이지를 했고, 거기서 이렇게 이런 그 샤워 행사로 구매하시는 분에게는 뭐 10% 할인을 해준다든가, 아예 이런 것까지 기획을 해서.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어쨌든 이 축의금보다는 이런 데 선물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입니다. Kim frequently exhibited her vast knowledge of baseball before complete strangers. Kim은요, 자, 종종, 자, exhibit이 뭐라고요? exhibit이 제가 보여주고 전시하는 건데 박물관이 아니라면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진짜 물건이 아니라면, 물건이 아닌 걸 보여주는 건 뭐겠어요?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거고, 그걸 보통은 이제 막 전시라는 게 뭐예요? 정말 진짜 제대로 이렇게 막 디스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이러는 거니까 아무래도 약간 자랑하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킴은 종종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뭐에 대한? baseball, 야구에 대한. 그러니까 야구통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야구에 대한 광대한 지식을 종종 드러냈다,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before? 뭐 앞에? complete strangers.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자, before가 어떤 시간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이전이지만, 시간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표현이 뒤에 왔을 때는 before가 in front of, 뭐뭐 앞에라는 의미도 됩니다. 즉,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라는 의미를 여기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자기의 광대한 야구 지식을 종종 막 자랑하곤 했다. 처음 본 사람들도 어떻게 하다 야구 얘기 나오면 막 떠드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야구선수 캐릭터 그분이 생각나요. 굉장히 말 많으신 분으로 유명한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여기 예문 그렇고요. 그래서 before가 이렇게도 해석되더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단어로 갑니다. proceed라고 하는 단어예요. proceed는 계속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눈으로 보이는 거라면은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계속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이동하고 움직이는 걸 얘기하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아닌 추상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진행이 계속 되는 거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멈추거나 중도에 그만두는 거 없이 계속 쭉 나가는 게 proceed예요. 자, A 봅니다. Only those with special cause can proceed into the pool area. 자, those니까 이 those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맥에 따라서 those who인데 이제 who가 생략된 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뭐 사람들이잖아요. those who가. 근데 이제 who가 생략됐다 하더라도 얼른 문맥을 통해서 이게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사람들로 멀리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페셜 카드가 있는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진행하면 어디로 가게 돼요? 풍덩하고 into the pool, pool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pool area까지. 즉,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입장해서 간다 그러면 뭐 정문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중간에 또 뭐 창구가 있고 그래서 통과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pool area가 여기쯤 있는 거죠. pool인데 pool까지 가려면 중간에 스페셜 카드가 있어야만 여기까지 계속 더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들어갔지만 또는 이 단계에서 스페셜 카드가 없으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쓰는 게 proceed라는 얘기입니다.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단계 깨지 않아요. 무슨 게임 같은 거 보면 요 단계를 깨고 아니면 여기를 통과해야 그 다음에 나가고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proceed라는 말을 써서 얘기해요. B. When the actor was late, the show proceeded without him. 그 배우가 늦었을 때 지각했을 때 쇼가 그를 빼고 proceeded 그대로 진행된 거죠. 이거는 쇼가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배우 없이 그냥 진행했다는 얘기고요. C. The senator proceeded to denounce those wholesalers who would deprive Americans of their quota of beef. 세네터는 이제 우리에게는 없는, 미국은 이제 국회의원이 상원과 하원이 있어요. 상원 의원입니다. 세니터가 자, proceed인데 그 다음에 to 동사가 나오는 거니까 계속해서 동사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denounced 오랜만에 나온 표현인데 지금 비난하는 거죠. Those wholesalers니까 이제 wholesaler은 이제 도매잖아요. 그러니까 도매상들을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도매상들이냐? who would 자, deprive 나왔죠. 이거 좋게 많이 나온다는 표현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deprive 다음에 누구가 뭐 누구에게서 뭐를 뺏어가는 거예요. 뭘 뺏느냐가 뒤에 of랑 옵니다. deprive하고 of는 쌍으로 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여기는 이제 능동태로 쓰였지만 제가 deprive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는 수동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빼앗겼다라고 얘기할 때 be deprived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문장을 만약에 수동으로 바꾼다면 Americans가 주어가 되겠죠. Americans are deprived of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이제 능동이에요. 즉 wholesaler가 빼앗은 겁니다. 미국인으로부터 뺏어요. 뭘 뺏어요? 그들의 quota of beef니까 그 미국인들에게 할당된 거겠죠. quota는 할당량. 미국인에게 할당된 그 어떤 소고기를 박탈하려는 도매상들을 계속해서 비난했다라는 의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뭐 전체 문맥을 봐야겠긴 하겠습니다만은 나라마다 그 뭐 수입이라든가 뭐 어떤 생산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그 양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지정된 양을 우리가 이제 쿼터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아마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소비하게 될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그 소고기의 그 뭐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도매상들이 어떤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을 더 얻을 수 있기 위해서
그거를 뭐 이제 국외로 돌린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만큼 미국인들에게 공급이 덜 되게 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움직임이 보였나 보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오드니까 그러려고 하는 그런 홀세일러들을 상원 의원이 강력하게 이제 비난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오늘의 7번째 단어는 precaution입니다. caution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뭐 도장 같은 걸로 찍혀 있거나 이런 거. 앞에 pre가 붙었으니까 caution의 이제 이전의 의미가 붙은 것 같긴 한데 사실 결과적으로 큰 차이 없이 쓰이긴 합니다. 어떤 caution이 이제 주의, 경고 이런 말이거든요. 주의사항. 근데 거기서 이제 보통 주의나 경고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전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레이가 붙어도 뭐 큰 차이 없이 쓰이곤 해요. 그냥 사전 경고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사전에 조심하는 거니까 사전에 미리 조심하는 거는 어떤 뭐 신중함? 뭐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문맥에 맞춰서 좀 다양하게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Measures taken beforehand. 자, measure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수단 뭐 이런 걸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취해진 수단. 사전에 미리 어떤 조치를 해놓은 거 이런 걸 precaution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어떤 미리 해놓는 어떤 사전 조치, 주의 조치잖아요. 이런 거. foresight는 뭐죠? 미래를 미리 예견하고 하는 거죠. 미리 앞에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미리 예견해서 조심하는 거.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precaution이 이런 의미로 쓰여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조금 해석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 볼까요? A. Detectives use precaution before entering the bomb's vicinity. 예, 그 형사들이 자, 프리코션을 사용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신중하고 조심하고 이런 걸 사용했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발휘했다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중함을 발휘했다, 조심, 주의를 뭐 사전에 기울였다. 뭐 하기 전에 before entering the bomb's vicinity. bomb's vicinity니까 폭탄의 주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탄이 있는 지역, 즉 폭탄이 터졌을 때 충분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제 the bomb's vicinity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데를 들어가려면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요. 터질지도 모르니까. 터지면 내가 영향을 받아서 죽거나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 정말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조심스러운 나의 어떤 그런 그 조심성 이런 걸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use precaution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We must take every precaution not to pollute the air. 자, 우리는 또 모든 precaution을 취해야 한다.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또 precaution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뭐예요? 모든 백방으로의 사전에 하는 어떤 조심이니까 사전의 예방조치. 이런 말이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예방조치, 사전에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주의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는 예방이란 말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여기서는 또 갑자기 예방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precaution은 사실은 좀 정말 문장 볼 때마다 가장 적합한 문맥에 맞는 그 해석에 사용되는 우리말 표현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다양하게 많이 만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예방조치가 좋을 것 같고요. Say, before igniting the fire, the hunters took unusual precaution. 불을 붙이기 전에 사냥꾼들은 자 여기서도 또 take precaution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precaution은 주로 use라든가 take라든가 이런 동사들과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신중함을 발휘한다라든가 예방 조치를 취한다든가 여기서도 뭘까요? 여기서도 뭐 예방 조치라고 해도 되겠고 뭐 사냥꾼들도 예외적인 unusual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예방 조치를 취했다 뭐 이래도 될 것 같고 또는 뭐 조심스러운 사전 뭐 조치 사전 주의를 기울였다? 뭐 이런 거 좋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뭔가를 했다는 얘기니까 주의를 기울였다라는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그게 어떤 행동인지가 사실 안 다가와서 마음속으로만 준비한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는 예방조치? 뭐 이런 말이 사전조치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런 말들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precaution이 해석이 양상도 다양하고 같이 쓰이는 동사들이 주로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보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번째 단어입니다. extract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extract는요, 사실 발음이 2개입니다. 제가 지금 extract 이렇게 했는데 이건 얘가 동사란 얘기예요. 명사가 되면 extract가 됩니다. 강세가 달라져요. 명사일 때는 앞에 강세가 와요. extract가 되고요. 명사일 때 동사면 뒤에 강세가 갑니다. 그래서 extract 이렇게 뒤에 힘을 주게 돼요. 자, 어쨌든 이 단어는요.
여자분들은 막 화장품병에서 가끔 만날 수 있어요. 화장품 참 여러 가지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주로 여러분들 그 에센스 종류에 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수입품 같은 경우는 많이 쓰여 있습니다. 주로 뭐 에센스가 보통 어때요? 보면 뭐 식물의 머리에서 뽑아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그런 성분들 막 광고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뽑아낸 정말 추출해낸 뭐 이런 말로 이 단어가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extract 또는 extract 이 단어는요, 뭔가 이렇게 뽑아내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뽑아낸 것이 되는 거죠. 명사가 된다면. 그래서 에센스, 그런 뽑아낸 어떤 정수의 그 가장 핵심이 되는 알맹이 성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A. Dr. Fogel extracted my tooth in an amateur fashion. 자, 이 패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패션이 아니라 어떤 방식, 어떤 매너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다른 어떤 처음에서 본 것 같은데 좀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쓰일 수 있습니다. 즉 아마추어 방식으로라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의사 선생님인 그 포겔 씨가 내 일을 엑스트랙터까지 뽑아내는 거라 했잖아요. 진짜로 어떤 뭐 액체에서 뭐 추출하는 거 주사기 넣어서 뽑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잡아 당겨서 뺀다라는 의미에서 이를 뽑다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pull out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를 뽑는데 굉장히 아마추어 방식으로 뽑았다라는 얘기겠죠. 아마추어처럼. 안타까운 일입니다.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치과는 끔찍한데. 자, B로 갑니다. Chemists extracted the essential vitamins from the grain. 자, 그 화학자들은 그 essential, 핵심적인, 자, 비타민, 그레인으로부터, 그 그레인은 이제 곡류 나달 같은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에서 뽑아냈다라는 말이고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타민은 콩글리시 발음이야라고 얘기하는데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비타민이라고 발음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바이타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두 개 다 읽었잖아요. 비타민이 콩글리시 아니에요. 사실 발음에 대해서도 제가 좀 유연하자라는 말을 오늘 수업 앞쪽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이제 원어민 발음을 접하고 나서 내가 알았던 발음은 무조건 틀렸다, 잘못 배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굉장히 발음은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동떨어지게 발음하면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베이직한 부분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했거나 알고 있는 모든 발음들을 다 무조건 부정하거나 의심하지는 또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예, 영국 사람들은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콩글리시 발음인가 했던 게 알고 보면 영국 발음인 경우도 있고, 알고 보면 실제로 통용되는 또 다른 방식의 발음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원어민 한 사람이 모든 영어를 대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어쨌든 핵심적인 비타민들을 그 곡물에서 뽑아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C. Spencer was ingenious in extracting information from witnesses. 스펜서는 아주 뭐 정말 천재적이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extracting information. 그래서 이제 정보를 뽑아내는 거니까 진짜 뭐 물질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설득하거나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또 정보를 발달하게 만드는 걸 얘기하겠죠. From witnesses니까 이제 그 목격자. 그러니까 목격자들로부터 정보를 빼내는데 아주 천재적이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또 그 표현을 잘 하지를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신문하거나 취재하는 사람이 어떻게 슬기롭게 질문을 하고 말을 유도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제 스펜서가 어쨌든 그런 목격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격한 내용들을 제대로 뽑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tract가 정말 뭘 뽑아내는 건데 어떤 뭐 진짜 에센스 같은 거, 핵심 성분을 뽑아내다 같은 예문 미와 같은 그런 식의 의미뿐이 아니라 일을 뽑아내거나 정보를 뽑아내는 데에도 쓰인다라는 거. 여기서는 지금 다 동사를 얘기했지만 또 이게 그렇게 뽑아낸 것을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에센스의 의미로 extract라고 하는 명사로도 쓰인다는 것도 더불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넘버 9입니다. 오늘 9번째 단어는 prior예요. 이 prior는 웬만하면 prior 다음에 to가 옵니다. 우리 여기 예문도 보면 두 개가 다 to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prior to 뭐뭐뭐로 아마 투어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이전에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좀 더 우리가 많이 봤던 뭐 before 이런 말보다 덜 봤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그래서 많이 만나는 좀 더 포멀할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입니다. Prior to choosing his life's vocation, Paul traveled to India.
그의 life vocation이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평생 직업? 이런 말 하잖아요. 평생 직업을 선택하기에 앞서 폴은 인디아 여행을 했다. B. Myrna was unhappy prior to meeting her beau. 이제 뭐하고 뭐란 단어가 일상적으로 잘 많이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애인이거든요. 이게 이제 문학 작품에서 온 예문들이 많다 보니까 옹사에서는 제법 나와요. 애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애인 만나기에 앞서 머나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애인 만나기 전에 영 이제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Say, President Obama had prior service as a senator. 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세니터 앞쪽에서 나왔었죠. 상원 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이런 국가에 대해서 활동하거나 봉사하는 걸 영어에서는 serve라는 동사를 써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국가를 serve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래서 그 servant라는 게 우리가 하인이라는 의미로 얘기하는데 공무원을 civil servant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국가를 섬기는 거잖아요. 국가에 serve하는 거거든요. 군대 가는 것도 우리가 serve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serve에서 온 명사가 service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복무. 그러니까 국방에 대한 어떤 그 의무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military service를 제공하는 거예요, 나라에. service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서비스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에는 상원의원으로서 prior, 그 이전에 그런 어떤 서비스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원의원으로 일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가 있어요. prior가 여기서는 이제 서비스 앞에 뭐 사전에 그 이전에라는 의미를 가진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말 나온 김에 문장을 본 김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자, 우리 대통령 누구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누구 대통령 이러잖아요. 자, 영어는 president가 앞에 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president 오바마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president는 앞에 뭐 언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어요. 어차피 뒤에 이제 사람 이름이 있어서라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가끔 또 묻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타이틀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누구누구 씨 이러잖아요. 근데 그 누구누구 씨지만 어떤 데는 씨를 안 붙이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다른 타이틀을 붙여서 부를 때가 있잖아요. 김씨 이렇게 안 하고 김 선생님, 김 교수님 이럴 때 김 감독님 이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교수님, 감독님, 선생님이 그 사람의 직업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타이틀처럼 쓰인 거잖아요. 김씨 하듯이 김씨 한데 영어도 그런 게 있어요. The president 누구 이렇게 나면 이게 타이틀로 쓰인 거예요. 물론 그냥 그는 대통령이다, 뭐 의장이다 할 때는 president 어가 이렇게 붙겠지만 타이틀이에요. 미스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앞에서도 하나 나왔죠. 의사 선생님, Dr. Fogel 이렇게 나왔잖아요. 의사도 그래요. 김 선생님 하듯이 Dr. Cam 이러는 거예요. 이때에 닥터는 맨 앞에 또 역시 대문자로. 여기 지금 문장 처음 시작이라 P가 아니라 중간에 가도 대문자예요. 이거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예. 타이틀일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직업이 그대로 타이틀로 쓰일 때 앞쪽에 오고 사람 이름이 오는 겁니다. Professor Cam 하면 김 교수님 이런 식으로. 그럼 몇 개의 그런 직업들이 있죠. Number 10. Embrace라고 한 단어가 왔네요. Embrace는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다? 뭐 끌어안으면 돼요. 포옹 뭐 이런 말이 되는데 hug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hug보다 훨씬 더 약간 문학적인 느낌을 좀 주고 정말 이렇게 품어서 이렇게 깊이 간직한 약간 그런 뉘앙스를 좀 더 줍니다.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쓰이는 문맥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예문 볼게요. A. After having been rivals for years, the two men embraced. having been 그동안 쭉 그래왔던 거잖아요. Rivals for years. 수년간 라이벌로 지내온 그 이후에, 그러니까 라이벌로 지내고 나서 그 두 남자는 서로를 끌어안았다는 얘기니까 이제 라이벌에서 이제 그 화해를 한 거죠, 일종의. 예, 그래서 경쟁을 하다가 서로를 이제 드디어 이제 끌어안았다. 이제 끝났어,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분들은 좀 인정 안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언론에서 많이 떠드니까 예전에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일본의 그 누구지? 아사다 마오 선수 많이 이제 라이벌로 논했잖아요. 그다음에 둘 다 그 소치 올림픽 이후로 둘다인가 소치 그 전에 마오가 먼저 은퇴했나? 하여간 여튼 은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둘 다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스케이트 선수가 아닌 다른 이제 커리어를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또 그 예전에 회고하는 인터뷰 같은 것도 하고, 사실 둘은 원래 되게 친했대요, 두 선수가. 저는 굉장히 김연아 선수를 오랫동안 좋아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아주 어릴 때는 같이 이렇게
잘도 어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언론에서 이제 라이벌 구도를 만들고 또 한일이라고 하는 또 국적상의 문제로도 이제 좀 서먹서먹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둘이 개인적으로 그럴 부분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서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좀 편안해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어떤 그런 장면이 좀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예, 여기서는 이제 two men을 two skaters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둘이 진짜 만나서 서로 막 악수라도 한번 하고 뭐 이랬다든가 하면은 아마 이런 문장이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이제 문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느끼자고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렸고요. B번으로 갑니다. When Ellen's spouse approached, she slipped out of Doug's embrace. 이것도 재밌는 문장이네요. 엘렌의 배우자가 다가가자 그녀는 자 slip out of 무엇하면 미끄러져 나오는 거예요. Doug의 포옹에서 싹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오니까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었다가 슬쩍 빠져나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Say, the young girl was bewildered when the stranger embraced her. 그 어린 소녀는 당황했어요. 낯선 사람이 그녀를 끌어안자. 그렇죠. 누가 갑자기 끌어안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어떤 그런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문장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의 11번째 단어입니다. 11번째 단어는 valiant라고 한 단어예요. valiant라는 단어. 이거는 brave, courageous, 용감한이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사실 공화책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용감한 기사 이런 거 나오죠. 용맹한 어떤 뭐 기사, 왕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동화책들이요. 그래서 이 valiant가 그런 동화 속의 그 강제나 기사들 묘사하는 단어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동화책만 읽은 분들에게는 낯설지 않을 수 있어요. 예문 볼게요. Robin Hood was valiant and faced his opponents without fear. 로빈 후드는 아주 용맹하고 그의 적들을, opponents들을 without fear,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face, 맞섰다, 직면했다 이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그런 모습에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valiant라는 단어입니다. B. The valiant paratroopers led the invasion. paratrooper는 뭐냐면 그 낙하산을 parachute라고 하거든요. 트루퍼는 어떤 그 군단 뭐 이런 걸로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 게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알텐데 그게 더해진 단어라고 보시면 되니까 낙하산 부대. 낙하산 부대의 부대병들. 그러니까 낙하산 병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명칭으로. 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용감한 그러니까 낙하산 병사들이 낙하 부대원들이 그 invasion 그 침투를 lead, 이끌었다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네요. 예, 전쟁 영화 같은 거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고요. Say, Grandma Jode had the ability to be valiant when the need arose. 자, Grandma Jode 이것도 아까 앞서 봤던 President 오바마처럼 할머니를 이름까지 얘기할 수 있게 할머니를 명칭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조드 할머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머니는 능력이 있었대요. 어떤 능력이냐? 아주 용감해지는 능력. 근데 언제? The need arose니까 뭐예요? arose는 arise에서 온 표현이고요. arise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부상하다, 떠오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뭐 수면 위로 부상하다 뭐 이럴 때도 쓰일 수 있겠지만 추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떠오르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즉 need, 명사로 쓰인 거죠. need가 필요함이 떠오르면, 필요함이 부상하면, 즉 필요할 때면 이렇게 의역하는 게 좋겠죠. 필요할 때에 용감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갑자기 이제 정말 용기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면은 딱 그렇게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용감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partial. 오늘 단어들 많이 친숙합니다. part에서 온 말이에요. part는 뭐죠? 부분. 그죠? 거기서 온 형용사 partial. 부분적인, 일부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즉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A. We made a partial listing of the urgently needed supplies. 우리는 자, we make a list, make a listing이니까 어떤 명단을 만든 거죠. 근데 부분적인 명단을 만든 거예요. 뭐에 대한 급하게 필요한 어떤 그 공급품들, 물품. 그러니까 급히 필요한 물품의 부분적인 목록을 작성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B. Macy's had a sale on a partial selection of its winter clothes.
이 예문도 이제 곧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시는 유명한 미국의 백화점 체인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백화점들 많이 다 문 닫고 있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아마존 같은 곳으로 다 예문들이 바뀌게 되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뭐 현대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메이시스 백화점이 그 세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오늘 partial selection이니까 이제 셀렉션은 이제 신중히 고른 거잖아요. 골라놓은 어떤 목록들, 골라놓은 묶음들. 근데 이제 partial이니까 부분적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전체는 아니고. of its winter clothes. 그러니까 백화점에 있는 그 겨울 의상 중에서 몇 개를 선별해서 세일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는 아니고. 네, 그래서 그거를 partial selection에 대해서 세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Say, using only a partial amount of its great spade, Jim surpassed all the other runners. ing 덩어리가 맞습니다. 이거 분사구문이죠. 종종 우리 5047 만나는 여러 가지 문맥에 맞춰서 여러분이 해석 패턴을 좀 달리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을 보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놀라운 스피드의 일부의 양만을 사용했는데 자, 서퍼스는 능가하는 거잖아요. 더 위로 촥 통과하는 거니까 다른 주자들을 그가 능가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멋있게 여러분이 문장을 다듬으면 그의 놀라운 스피드를 아주 조금만 발휘했는데도 짐은 다른 주자들을 다 능가했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죠. 이 ing 덩어리는요 여러 가지가 됩니다. 뭐뭐 해서 또는 뭐뭐에 의해서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 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전후에 내용과 내용의 논리관계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약간 사용함으로써 하면서도 약간 그랬음에도 약간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by ing 비슷하면서 이제 only하고 함께 가면서 사용한 것만으로도 뭐 작은 스피드의 아주 일부만 사용한 것만으로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 다양하게 많이 만나는 거 중요하죠. 자꾸 그래야지 우리가 다양한 응용력이 생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12개의 단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미리 여러분들 단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 멈추고 자, was in use 읽어보시고 또 뒤에 어휘 문제들도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 하셨다고 생각하고 함께 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was in use입니다. 오늘의 was in use 제목은요. handling poisonous snakes입니다. 네, 독사 다루기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독사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How do the Indian snake charmers handle those live poisonous reptiles without being poisoned? 자, how do 누구 동사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말이죠. Indian snake charmer예요. 자, snake charmer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cha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볼게요. 이 charm이요. 누구를 홀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력 있는 사람들, charming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동화 같은 거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 매력 있는 우리식의 그 백마탄 왕자님, 이제 프린스 charming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슈렉에도 프린스 charming 나오지 않나? 어쨌든 그 전형적인 동화에 나오는 그 왕자님을 말하는 이제 표현인데 그 charming에서 온 그 charm 동사가 누굴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harming 매력적이라는 게 사람을 이제 홀리게 넘어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charmer니까 홀리는 사람? 누굴 홀려요? 스네이크. 뱀을 홀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뱀을 홀려서 뱀은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동물인데 그걸 홀려가지고 자유자재로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디언이 나오니까 뭔지 아시죠? 왜 인도 뭐 이런 거 이렇게 그 만화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가끔 이렇게 막 삐리리리 피리 불면 막 코브라가 나서 춤추고 막 그러니까 그 피리를 통해서 코브라를 막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을 스네이크 차머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인도의 이 뱀 조련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인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인도가 아니면 여기 뒤에 보니까 호피 인디언이 나오니까, 아메리칸 인디언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요즘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은 인디언이란 말 안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단어를 안 쓰는 걸로 하고 졸업하려고 노력을 해서, 인도를 먼저 보였어요. 근데, 저는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세 줄 아래 호피가 딱 보이니까, 아메리칸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얘기하는 거구나가 나왔어요. 어쨌든 인디언이라고 할게요. 저는. 인디언 애들 있나 봐요. 피리를 불면서 코브라 이렇게 하는. 저는 인도만 떠올렸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다루지? 이런 얘기예요. 뭘 다뤄요? Those live poisonous reptiles. 그 살아있는 독사인데 이제 뱀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겹치니까 이제 그걸 reptile 오늘 우리 배운 단어로 대체한 겁니다. 자, 이때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로 liv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게 동사면 live일 테지만 여기서는 살아있는이라는 의미의 live 형용사죠. 얼른 those 다음에 live가 아니고 뒤에 있는 명사를 보니까 live poisonous reptile 요 한 묶음이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딱 눈치채는 순간 얼른 live를 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기능이 달라지면서 발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오늘 앞서 했던 extract와 extract 같은 강세만 살짝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아예 모음 소리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특히나 더 제대로 구별을 해줘야겠죠. 어쨌든 살아있는 뱀을 어떻게 다루는 거지? 약간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뒤에 더해진 내용이 without being poisoned. 네, poison이 독약이란 뜻도 있지만 또 이게 동사가 되면 중독시키다가 되는 거고 being poisoned니까 이제 독에 중독되는 거죠. 중독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중독되는 거 없이. 즉 독에 뭐 중독이라고 해서 막 중독 같은 약간 그런 쪽이 느껴지고 뱀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해야 되나? 독에 쏘인다? 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뱀독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 살아있는 그 독이 있는 파충류들을 다루는 거지? 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Visitors to the Hopi Indians rarely leave the reservation without asking. 그래서 그 방문객들, 어지 방문객들, 호피 인디언, 인디언도 이제 부족이 여러 있죠. 호피족이 유명하죠. 이제 호피족 인디언들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드물게 leave the reservation. 그 인디언들, 미국의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그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게 reserv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피 인디언 보호구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 없이 드물게 떠난다? 이거는 뭐냐면, 드물게 떠난다는 거는 떠난 일이 좀처럼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우리말로 하면. 뭘 물어요? 앞에 여기 질문 나왔잖아요.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뱀에 영향 안 받고 뱀을 잘 다루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보호구역을 떠나는 일이 rarely, 드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호피 인디언족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 질문은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안 하고 가는 경우는 없다. 다 궁금해하는 사항이다라는 의미예요. Because Indians forbid any white person from taking part in such a ceremony, scientists could come to one logical answer. Before the Indians exhibit the snakes, they proceed to remove the fangs. 자, 그래서 인디언들이 근데 금해요. 어떤 백인도 뭘 하는 것부터 금한다? 자, forbid요, 금지하고, 뭐뭐로부터라는 식으로 from이 뒤에 올 수 있습니다. take part에는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뱀을 홀리는 그런 어떤 이제 행사를 이제 ceremony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이러한 그 뱀을 막 다루는 행사의 의식에 백인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come to 하게 된 거죠. One logical answer. 이러한 이제 논리적인 답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니까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제 답을 냈다, 결론을 냈다 이거예요. 뭐냐? 인디언들이 뱀을 보여주기 전에 그들은 뭐 어떤 진행을 하느냐? Remove the fang. fang은 이제 뱀의 그 독립발, 독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procedure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proceed에서 온 명사가 바로 그 계속 진행되는 그 전체 과정을 얘기하는 procedure라는 단어가 있었죠. 아까 이 단어를 가르쳐주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서는 진행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은 독리를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걸 보니까 사전에 독리를 다 빼놓고선 뱀을 다루는 거를 보여줬다라고 과학자들이 추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Yet, some scientists verify the fact that all the snakes have fangs. 그런데 일부 또 과학자들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뭘 검증했느냐? 어떤 사실? 모든 뱀들이 다 그냥 독리가 있다라는 거를 또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독리를 다 제거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안 보여주는 거 보니까 미리 그렇게 했겠지라고 이제 추론을 했더니 또 다른 과학자들이 또 검증을 해보니까 아니 근데 독리가 다 있던데 독립발 다 그대로 안 뺐는지 이랬다는 걸 그걸 또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They have a different theory. 그래서 이 사람들도 또 다른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뭐냐? The Indians take an important precaution. They extract most of the poison prior to the snake dance. 그래서 그 독리, 그 팽을 빼는 게 아니라 뭐냐? 인디언들은 아주 중요한 사전 조치, precaution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precaution이 또 take하고 같이 쓰였죠. 되게 중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는데 아까는 이제 proceed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precaution을 취한다로 바꿨고 그게 뭐냐면 빼는 거예요. 뽑아내는데 뭘 뽑느냐? 이를 빼는 게 아니라 most poison, 독 이빨 뽑는 게 아니라 이빨에서 이제 독이 있잖아요. 독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다 뽑아낸다라는 거죠. 사전에 스네이크 단스, 그 뱀이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를 아까 세레모니라고 한번 얘기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또 스네이크 단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이빨은 그대로 두고 이제 독을 쫙 뽑아내는 거죠. Now the Indian can embrace the snake without being poisoned. 그러니 이제 now라는 겁니다. 지금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런 글 같은 거 읽을 때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인디언들은 뱀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Without being poisoned. 독에 중독되지 않고도, 독에 영향받지 않고도 뱀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즉 물려도 독이 없는 게 되는 거니까. He will appear valiant because he knows that the snake has only a partial supply of its deadly poison.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는 이제 그 snake charmer를 얘기하겠죠. Indian snake charmer. 그는 굉장히 valiant하게 appear, 보일 수 있다. look의 의미로, 뭐처럼 보이다의 의미로 쓰인 appear고요. 왜냐? 이제 알거든요, 이 사람은요. 뭘 알아요? 뱀이 오롯 그 치명적인 독, deadly poison,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에 부분적인 공급만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미리 독을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별로 남은 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별로 남은 게 없어서 나는 크게 죽지 않을 거야, 크게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걸 아니까 굉장히 용감하게 보일 수 있죠. 뱀을 되게 자신 있게 다룰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 눈에는 오 용감하다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어떤 인디언 스네이크 차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입니다. 요 내용에 관련된 거 아주 옛날에 무슨 그 요즘이야 정말 세련된 프로그램 되게 많이 있지만 옛날에 뭐 TV에서 잠깐 보여주는 뭐 옛날 무슨 다큐멘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비슷한 그런 식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이제 인디언은 아니었고, 진짜 인도. 그래서 이제 인도 스네이크 차머가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데, 그 인도 그 스네이크 차머들을 막 보였더니, 이제 나중에 보니까 독을 사전에 빼더라고요. 숟가락 같은 거를 이에다가, 독리에다가 머리를 팍 붙잡고서 이렇게 하면 뱀이 이제 살겠다는 본능으로 독을 쫙 뿜죠. 문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독을 계속 뽑더라고요. 몇 숟가락을 뽑아내요. 그러면 이제 독을 뭐 무한정 뱀이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그냥 독을 다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내놓게 되면 지칠 만큼 지칠 정도로. 그러니까 뱀도 지치고 독도 다 뽑아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뱀 가지고 막 휘감고 뭐하고 사람들 앞에서 관광객들 앞에서 막 쇼하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게 뱀을 원래 이렇게 다뤄야 된다. 뭐 이렇게 다루는 것이 이들의 비밀이었다. 뭐 이런 거 진짜로 취재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이 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내용 같이 확인했고요. 자, 이제 fill in the blanks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 푸셨을 거라고 믿고 바로 저는 여러분과 답만 확인하고 문장만 내용들만 살펴볼게요. Number one, I blank my daughter when she came home from camp. 딸이 캠프에서 돌아왔을 때 집에 왔을 때 딸내미 어떻게 할까요? 애기들 어디 캠프 같은 거 보내면 어유 이제 수고했다 왔어 바로 그냥 끌어안아주지 않나요? 자, 그 끌어안아주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hug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만 I hugged my daughter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운 단어에는 embrace라는 단어가 나왔죠. I embraced my daughter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Number two, we blank you to leave the area. 네가 이곳을 떠나라고 떠날 것을 그러니까 그 떠나는 것을 뭐 한다 금지하노라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forbid. 그래서 이런 것들 금지하노라 하는 바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 그대로 그냥 동사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사과하는 바야. I apologize 이런 식으로. 내가 너한테 이거를 추천하는 바야. I recommend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금지하는 바이다 라는 식으로 we forbid you 이렇게 나온 거고요. Number three. Did you blank along the hall until you got to the room? 네가 방에 도달할 때까지 hall, 복도라고 할 수 있겠죠. 복도를 쭉 따라서 가야죠. 그래서 복도를 쭉 따라가야지 그 다음에 저쪽에 방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뭐죠? 쭉 가는 거에 해당하는 거? 진짜로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모습이라면 계속 쭉 걸어가는 거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proceed.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 근데 이게 진짜 움직이는 거면 걸어가는 거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즉, 방에 도달할 때까지 쭉 복도를 따라갔느냐, 이런 말이고요. 4. A turtle is a very common, 뭐죠? 파충류죠? reptile. Number 5. We made a blank listing of the people who owe the library books because it would take too long to copy all the names. 자, 우리는 make a listing이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나왔죠. 어떤 이제 그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명단. 어떤 사람들 ow는 빚지는 거예요. library books니까 도서관 책을 빚졌다는 건 이제 책 빌려간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다 일일이 카피하기에는. 그래서 그 다 하기는 너무 이제 모든 이름들을 다 카피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든이라는 거에 이제 반하는 내용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뭐죠? partial. 실제로 아예 이 made a partial listing of 무엇 하는 식의 예문이 나왔었죠. 그 구조가 다시 한번 또 그대로 다른 예문으로 나왔네요. Number 6. Betty Sue is always very blank when she prepares the arguments for a debate. 베티 수는요, 항상 굉장히 이렇대요. 언제? 그녀가 자기의 그 디베이트, 양자 토론이잖아요. 그 찬반 토론의 그 argument, 자기 주장하는 바를 prepares, 준비할 때에 베티 수는 항상 어떻다? 자, 이런 거 디베이트에서 이기려면 굉장히 철저한 자료와 논리로 무장해야 되잖아요. 논리하니까 생각나셨어요? 논리적이다. logical. 논리적이어야 되죠. 감정적이 되면은, 비이성적이 되면은 안 됩니다. 이런 디베이트를 잘 하려면. 일단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이성적이어야 되고. Okay, number 7. I blank if ever go to the movies. 자, 뭘까요? 내가, if ever가 있으면 뭐냐면, if하고 이제 ever가 들어가면은 뭐냐면요. 얘는 그냥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요. if 다음에 이게 여기서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왜 고고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if ever가 여기 중간에 들어간 표현이에요. 하나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예요. if ever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답니다. I go to the movies. 근데 거기에 설사 그렇다 해도라는 게 중간에 살짝 낀 거예요. 느낌을 살려주려고. 그럼 이 말이 들어가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설사 가더라도 되게 안 간다 이렇게 돼야겠죠. 되게 덜 하는 거, rarely. 그러니까 I rarely go to the movies가 원래 문장이에요. 나는 영화를 거의 드물게 간다. 거의 안 간다. 근데 거기에 이제 if ever가 들어가니까 간다 하도 되게 안 간다. 간다 해도라는 말의 느낌을 좀 더 살려주는 거죠. if ever 덩어리로 기억하시고요. Number 8. Have you seen the cave dweller blank in the museum? 우리 왜 그 역사박물관이라든가 고분, 옛날 이런 거, 선사시대 유적지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사는 모습 재현해 놓은 거 보면은, 대체로 어때요? 원시인들 왜 집도 짓고 했지만, 그보다 더 전에는 어때요? 동굴에 살았잖아요.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영어 언어에서는 약간 우리의 그 원시인에 해당하는 단어가 될 때가 있어요. 원시적이고 이런 거. 그걸 이제 cave dweller라고 해요. cave가 동굴이고, dwell이 이제 거주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동굴 거주인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원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굴의 살치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원시인이었는데 그게 동굴 사는 걸로 이제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영어에서는. 즉 원시인 본 적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박물관에서 원시인을 어떻게 해요? 전시를 해놔야겠죠. exhibited라는 단어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박물관에 전시된 원시인들 본 적 있니?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Number 9입니다. I went to high school, blank to entering the army. enter the army니까 군대에 들어가는 거죠. 군대에 가는 거.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는 거. 그럼 뭐예요? 군대 가기 전에 고등학교를 가야 되지 않아요? 뭐뭐 전에라는 말로 A2하고 항상 단골로 쓰인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prior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prior to entering the army.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0. Be sure to take the blank not to swim after eating. 많이 들어보셨죠? 수영하기 전에 먹지 말라고. 먹고 나서 바로 수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수영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사전에 조심해야 되는 뭐 예방조치, 사전조치, 신중함, 조심스러움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표현 precaution. 예, 역시 take랑 같이 쓰였어요. take the precaution 해라라는 얘기는 조심해라, 예방조치를 취해라 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밥 먹고 나서 수영하지 않도록 신중해라, 조심해라 이런 의미로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1. Sergeant York got a medal for being blank in war. 그 sergeant는 이것도 뭐 군대 시스템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병장 뭐 이 정도로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요크 병장은 메달을 받았습니다. 무공, 수호, 훈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for ing죠. being 뭐 전쟁에서 어떤 분들에게 메달을 수여합니까? 뭐 공로가 탁월하고 뭐 이런 거. 그 공로가 탁월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인데 용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용감함을 묘사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valiant. 우리 배웠죠? being valiant in war. Number 12. Did you blank the splinter from his foot? 아우, 상상만 해도 끔찍했는데요. 그 발에서 이 스플린터를 했냐라고 하는데, 스플린터를 모르면 또 이게 안 나오잖아요. 스플린터는 뭐냐면 나무 조각이에요. 그 나무가 쪼개진 나무 조각인데 이게 아주 작아지면은 우리말로 하면 나뭇가시. 조그만 나무 조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그런 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다루다 보면 가시 박힐 때 있잖아요. 네. 그 박히는 그런 조그만 나뭇가시들을 우리가 스플린터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발에서 그런 스플린터를 뽑아내야지 박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상상만 해도 내가 며칠 전에 청소하다가 저도 나뭇가시가 손에 박혀가지고 고생했거든요. Anyway, 이렇게 뽑아내는 거 extract라는 단어 배웠죠. 뭔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계속 뽑아내는 거, 이게 extract라고 하는 동사가 쓰이는 경우들이에요. 물론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pull out을 쓰면 됩니다. 이를 뽑거나 이런 경우에도 pull out을 쓰면 돼요. 풀이 당기다, 밖으로 당겨 꺼내는 거잖아요. pull out. 그 pull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한국인들이 가장 못 읽는 단어가 당기시오라면서 네, 그 당기시오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pull이죠. 문짝 보시면 pull과 push가 있잖아요. push는 미세요. pull 당기세요. 근데 pull이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 읽는 단어, 뭐 읽을 줄 모르는 단어가 당기시오예요. 한국말로 써놔도 왜 꼭 당기라고 해도 안 당겨 꼭 미는 분들 계시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죠. 어쨌든 갑자기 그 당기시오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Anyway, 그 pull out의 좀 더 포멀한 표현이 extract라는 거. 그래서 발에서 나뭇가시 뽑았니?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that's all for the 12 words in lesson 23. lesson 23의 12개의 단어들이었습니다. Do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Okay, that's all for today then. Lesson 23. 1. Reptile. A cold-blooded animal that creeps or crawls, snakes, lizards, turtles, alligators, and crocodiles. A. The lizard is a reptile with a very slender body. B. Reptiles are kept in the museum's large hall. C. A crocodile is a reptile that is more nimble in the water than out of it. 2. Rarely, seldom, not often. A. You rarely hear adults raving about a movie they just saw. B. People are rarely frank with each other. C. I rarely attend the annual meetings of our family circle. 3. Forbid. Order someone not to do something, make a rule against. A. Spitting on the floor is forbidden in public places. B. The law forbids drunken drivers to handle their autos. C. I forbid you to enter the dense jungle because of the peril that awaits you there. 4. Logical. Reasonable, reasonably expected. A. It is logical to spend a minimum on needless things. B. In order to keep your car running well, it is only logical that you lubricate it regularly. C. I used a logical argument to persuade Lester to leave. 5. Exhibit, display, show. A. $1 million microscope is now on exhibit at our school. B. The bride and groom exhibited their many expensive gifts. C. Kim frequently exhibited her vast knowledge of baseball before complete strangers. 6. Proceed. Go on after having stopped, moving forward.
A. Only those with special cards can proceed into the pool area. B. When the actor was late, the show proceeded without him. C. The senator proceeded to denounce those wholesalers who would deprive Americans of their quota of beef. 7. Precaution. Measures taken beforehand. Foresight. A. Detectives use precaution before entering the bomb's vicinity. B. You must take every precaution not to pollute the air. C. Before igniting the fire, the hunters took unusual precaution. 8. Extract. Pull out or draw out, usually with some effort. A. Dr. Vogel extracted my teeth in an amateur fashion. B. Chemists extracted the essential vitamins from the grain. C. Spencer was ingenious in extracting information from witnesses. 9. Prior. Coming before, earlier. A. Prior to choosing his life's vocation, Paul traveled to India. B. Myrna was unhappy prior to meeting her boo. C. Samson had been a strong man prior to having his hair cut. 10. Embrace. Hug one another. A hug. A. After having been rivals for years, the two men embraced. B. When Ellen's spouse approached, she slipped out of Doug's embrace. C. The young girl was bewildered when the stranger embraced her. 11. Valiant. Brave. Courageous. A. Robin Hood was valiant and faced his opponents without fear. B. The valiant paratroopers led the invasion. C. Grandma Joe had the ability to be valiant when the need arose. 12. Partial, not complete, not total. A. We made a partial listing of the urgently needed supplies. B. Macy's had a sale on a partial selection of its winter clothes. C. Using only a partial amount of its great speed, Jim Run surpassed all the other runners.